20차시 소단원 6단원의 제3번째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실학의 등장 배경과 주요 개혁 내용을 나열할 수 있다. 천주교와 동학의 확산은 19세기 사회 변동 속에서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을 구성한 새로운 사상의 유행, 서학의 전례와 실학의 발달, 예언 사상의 유행, 천주교의 확산과 동학의 창시입니다. 교과서 77쪽부터 내용입니다. 77쪽 도입 부분이죠.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는 고려 때 만들어진 마의 열애 좌상이 있다. 요겁니다. 19세기 백성사에는 이 마의 불의 명치 부위에 작은 부처를 모시는 감실이 있는데 이곳에 비결이 들어있으며 이 비결이 나오면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어요. 어려운 생활로 허덕이던 당시 백성은 구제해줄 백성을 구제, 중생을 구제하는 미래 부처인 미륵이 도래해서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랐죠. 그래서 조선 후기 민중사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일까? 서학의 전례와 이제 실학의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무렵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 천주교 서적, 그렇죠?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서학 안에는 천주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서양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 천주교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머물 당시 제작한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7세기 무렵에. 그 다음에 천리경, 이거 망원경이죠. 이런 그 서양 문물을 총체적으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소개했죠. 서학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지식인들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조선의 지배층은 이 당시 성리학 이론에 치우쳐서 당시 사회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죠. 예송이나 버리고 뭐 이렇게 정신없었습니다. 이에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무엇이 제기됐죠? 실학이 제기됐습니다. 실학. 실사구시 학문이죠. 실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토지 개혁론자들인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실학사상가들이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영원이 있어요. 유영원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균전론을 제시했어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지급받는다. 이게 신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균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이 있어요. 이익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전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약용이 있어요. 정약용은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뒤 분배하는 여전제를 주장을 했어요. 여전제. 반면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청의 문물 수용과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다. 두 번째가 이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유수원이 있어요. 유수원은 직업의 평등,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어요.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이걸 강조했고 홍대용이 있어. 홍대용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폐지를 주장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혼천이가 홍대용이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혼천이를 제작했다. 홍대용이 만든 겁니다. 홍대용은 뛰어난 과학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조선 후기 때.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열하일기를 저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출신 이 박재관은 박지원과 동일하게 수레와 배 이용을 주장하면서 특징적인 사상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재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사, 지리, 언어를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된 것이 실학의 세 번째 양상입니다. 농업 중심 개혁론, 상공업 중심 개혁론, 국학 발달.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홍대영은 뭐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고 지전설이라고 해요. 지전설.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우주관을 피력했다. 박지원은 영농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농기구의 개량, 관계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경향과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데 관심도 가졌다. 정의학경은 토지 분배의 원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경자유전. 밭가는 자가 땅을 소유해야 된다. 유전. 토지점 소유하겠죠. 그래서 밑에 77조 하단에 농업중심 개혁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이죠.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자.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영업전입니다. 토지 몇 부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해서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되고 땅이 많은 자는 주의지 않고 미치지 않는 데도 주지 않으면 돈이 있어 사고자 한다는 비록 1100개를 허락하여 주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자는 거죠. 땅이 많아 팔고자 하는 자는 영업전에 몇 부위나 허락하여 준다. 영업전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땅은 팔아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익의 이 주장에 바로 한전론이 되겠죠. 제한한다 토지 소유, 영업전을 파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회를 익히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의 대표자적인 박제가입니다. 대체로 재물은 생과 같은 것이라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의 공장의 도야를 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돼서 농사가 황폐해진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를 권장한다는 거예요. 소비. 소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되죠? 다시 생산이 촉진되는 이런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죠. 박제가가. 소비 권장을 통한 생산 촉진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홍대영의 과학사상, 홍대영을 쳐서 의사문답에서 이 지전서, 지구가 자전한다.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 내용 정리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상공업 중심 개혁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사상의 유행. 교과서 78쪽입니다. 조선 후기 지배층의 수타가 거듭된 재난, 질병이 겹치자 백성 사이에서 말세의 도래와 별난을 예언하는 사상이 널리 퍼졌다. 특히 정감록은 백성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이 백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은 책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정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도령이라고 불러요. 이시 왕조를 부정하고 이 조선 왕조를 부정한다는 거죠. 이성계가 세운 왕조를. 새로운 왕조를 계룡산에서 세운다. 우리 여기 대전 옆에 계룡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감록이다. 이 밖에 도참살 등의 예언사상과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을 했죠. 미륵신앙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도래해서 현실의 고통에 빠져있는 민중들을 구해준다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은 사회에 널리 퍼져 19세기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의 확산과 동학의 창시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남인 계열 실학자들이. 자, 여기 천주실이 보이죠?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이 고려만국전도를 그린 마테오 리치가 천주교 선교사죠. 천주교리서로 조선 후기에 한글로 번역됐어요. 이수광이라는 실학자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글로 번역돼가지고 천주교 교리 전파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천주실입니다. 천주교는 인간 평등과 사랑, 박애 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하층민과 중인들,
상민과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서 그게 빠르게 전파됐어요. 여성들 사이에서. 신 앞에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신,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평등하다.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하는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유교적 제사의식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기독교, 즉 천주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상이기 때문에 숭배를 거부한다. 조상숭배도 곧 우상숭배에 해당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했지만 정부는 이거를 당시 유교적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사악한 종교로 사교, 건전하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종교. 이것도 딱 규정을 하고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를 탄압했다.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편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즉 천주교인 서학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뭘 만들었느냐. 1860년에 경주에서 동학을 창시합니다. 동학은 서학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서학에 반대하는 학문, 종교다. 동학은 신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이라, 사람이고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고 하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 인간 평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큰 호응을 얻었죠. 인간 평등 사상. 천주교의 공통점이 인간 평등 사상 아니었어요. 또한 낡은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사상이 열린다라는 후천개벽을 주장해서 당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는 사회 변혁을 바라는 농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이제 전파가 됩니다. 인내천 사상과 후천개벽 사상이 동학의 핵심 사상이다. 정부는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가 이렇게 확산이 되자 동학을 역시 천주교처럼 사교로 규정하고 교주 최재우를 처형을 했어요. 그러나 이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고 왼쪽에 나온 것 같은 동경대전, 최시영이 펴낸 동학의 기본 경전입니다. 그럼 용담유사. 용담유사는 한글로 작성되는 거죠. 이걸 펴내가지고 동학은 농촌사회에 더욱 퍼져갔다. 동경대전은 순한문체 소설, 용담유사는 한글로 작성된 것이다. 동학의 교리서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동학 최재우는 시천주 사상을 만들었다. 시천주에야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 중심 사상이었겠죠. 그래서 교주 최재우가 처형당하니까 1890년대 들어 동학 교세가 더 확대되면서 죽은 교주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한 그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밑에 역사학에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한 일이 일어나다. 천주교 신자 윤지충 씨를 만나서 진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조상의 신주를 없애고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윤지충, 저는 천주를 부모로 삼았으므로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가 죽은 자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래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유교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정조실록에 나온 걸 재구성했어요. 자, 내용 정리는 이었습니다. 천주교의 확산, 동학의 창시. 정리하면 되겠죠.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뒤 분배하는 여전제를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이죠. 두 번째는 동학이고요. 세 번째, 유영원, 이익, 정약용 등은 토지제로 기억된 농업중심 개혁안을 제시했죠. 박재관은 수레와 배의 이용을 주장하고 소비 축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학습지 29차시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사상들이 성장했죠.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크게 늘고 상민과 노비 수가 줄어들자 영조 때 양인 확보를 위해서 시행한 게 노비는 어머니 쪽의 신분을 따라서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양민이다 한 거죠. 노비 종목법. 그 다음 이제 개념 정리 1번은 실학이 되겠죠. 실학. 실사구시 학문 실학. 그 다음 1번 청에 다녀온 후 책을 써서라 상공물서 청과의 특성 신분차를 답하고 수레와 선박 이용하면 됐다.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 박제가가 되겠죠. 박제가. 그 다음에 박지원이죠. 열아의 길을 쓴 박지원. 화폐유통의 필요성 강조했다. 그 다음 예언사상 유행 3번에 들어가면 정감록이 되겠고 정감록. 그 다음에 천주교의 확산 4번은 천주교. 그 다음에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리서가 천주시리죠. 천주교는 2번에 들어가면 역시 천주교는 남인계열 신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이 아닌 신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층민과 중인들 상인민과 부녀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됐다. 동학은 임내천 후천개교 최재우가 창시했고 동경대전 용담유서 있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는 토지제도 개혁하여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상공업이 아니라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입니다. X. 정약용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전론. 한전론은 정약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도참살 등의 예언사상과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은 유행했죠. 맞습니다. 5가 되겠죠. XX5. 그는 누구냐? 반개수로고 저술한 실학자로 토지제도 개편과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 노비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죠. 반개수로. 농업 중심 개혁론자였죠. 1번은 이익에 대한 설명, 이익의 한전론. 1번, 2번이 다 이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국유하고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을 두어 배분비한다. 유형원의 균전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유형원의 균전론. 1번, 2번 이익의 한전론이 되겠죠. 한전론. 4번 토지를 공동 소유하여 경작한 뒤 노동력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한다. 정약용의 여전제죠. 사회주의적인 공동 농장제도 이거 유사한데요. 이게 너무 급진적이어가지고 정약용이 이 5번으로 바꿨어요. 우물정자로 해서 정전을 나눠준다. 8개의 집에다가 토지를 이렇게 분배해주고 가운데 여기 있죠. 전화기 샤버튼 같은 이렇게 우물정이에요. 한자로. 여기는 8집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여기서 나는 수확량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각 8집이 받은 것은 자기 소유로 한다. 이게 바로 정전제입니다. 정전제. 여전론을 수정을 해서 이제 정전제로 바꿨어요. 이것도 4번, 5번은 곧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조선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죠. 정약용. 거중기를 설계하기도 했잖아요. 정조의 아주 총애를 받았고. 그 이제 토지제도 개혁안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다. 3번 실학자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북학인은 박제가 잊어서죠. 박지원은 열하익입니다. 니은은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디귿과 리을이 연한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답은 디귿리을. 양반전 호질, 위선적인 양반 비판하고 수레와 배 이용,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이다. 인내천. 바로 뭡니까? 동학이죠. 혹세무민의 혐의로 동학을 만든 최재우가 처형됐죠. 그 다음에 1860년 경주에서 최재우가 창시됐죠.
삼남 지방의 농민들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경기도, 아니,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삼남이라 그래요. 이제는 벼농사지대죠.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막 그 양반들에게 수탈당하고 있었잖아. 탐관 오리들한테. 이들에게 있어서 다, 응? 뭡니까? 동학은, 딱 받아들이기 좋은 사상이었죠. 그 다음에 유교적 제사의식 거부로 청부의 탄압을 받은 거는 이거는 4번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은 후천개벽 사상,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동학이 되겠죠. 4번에 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네 번째, 6단원 마지막 네 번째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